자, 이 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 쇼킹한 논문을 소개해 드린다는데, 요 논문입니다. 요 논문. 예. 이 논문 한번 소개 좀 해 주십시오. 예,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나왔던 논문이거든요. 그리고 이게 왕원춘 교수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 분이세요. 근데 이제 델러웨어 대학교에서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중국학 교수를 하거든요.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세사를 주로 다루거든요. 조선하고 청나라 관계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, 이 논문이 왜 특이하냐면, 그러니까 1910년,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전에, 원래 그 한반도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땅에 속해졌다고 이제 주장하는 논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충격적인 게 뭐냐면, 이게 약간 동북공정을 옹호할 수 있는 논문이 되는 거예요, 해외에서. 근데 이 논문을 주로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학 교수들도 이 논문을 그렇게 언급을 안 했거든요. 예. 그리고 뭐 한국에서 아예 조차 언급을 안 했는데, 이게 뭐가 충격적이냐면, 이게 해외에 있는 그 한국학 아니면 동아시아학을 하는 그 학생들이 이 논문을 많이 참조를 해요, 제가 보니까. 그럼 이 논문을 본다면 그럼 한국은 그냥 중국의 옛날에 예, 한 식민지였고 아니면 한 주였다는 소리죠. 한 주였다. 네, 그러니까 연나라 때부터 이제 그 한반도 북부에는 벌써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. 청천강까지. 근데 이제 이제 진나라, 한나라, 위나라, 진나라 때까지는 이제 400년, 500년 동안 이제 중국의 식민지였고, 또 그 다음에 또 당나라 때 이제 안동 도부하고 이제 웅진도 다 나오지 그런 거지. 그게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한반도 이제 중서남부 쪽 완전 중국의.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일신라도 그럼 중국의 속국? 네, 속국이었는데 영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구려 땅하고 백제 땅은 중국의 영토였다. 이런 식의 논리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발해는 그렇게 언급을 안 해요. 근데 뭐 발해는 뭐 저절로 중국 속국사를 벌써 보니까 네. 언급을 할 필요 없고.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이제 원나라가 이제 송나라, 요나라하고 이제 금나라를 이제 정복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근데 고려도 이제 한국 사학계에서는 이제 그 천령하고 그쪽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잖아요. 복기대 교수님 논문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그 평양 그쪽까지는 중국의 영토였고, 그리고 이제 몽고하고 고려가 같이 침입을 하잖아요.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원나라를 중국사를 보니까 그 무슨 정동 무슨 부가 있거든요.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려도 그때는 중국의 한 일부였다. 공민왕 이전까지. 고려도 그럼 결국은 중국의 속국사였다는 네, 거. 아니면 한 주였다. 한 주로. 그리고 이제 청나라한테 이제 그 삼전도 그런 부력도 있잖아요. 그 조선이 이제 남한산성에서 패배해가지고. 그때도 이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됐다. 1910년 이전까지. 근데 이게 그렇게 논문을 쓰려면 논리 근거를 대야 되는데. 네. 도대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문 내용은 누구를 뭐 어떤 쪽을 언급을 하시는 게 주로 많이 이제 서양 학자들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여기 뭐 바잉턴 교수도 나오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위가야 안정준 또 나오시고요. 그 무서운 아이들 뭐 제목이 그렇네. 한사곤 한반도설은 식민사학의 산물인가 하고 한사곤 과연 나나 유역에 있었을까 하는 논문. 그리고 뭐냐면 한국의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.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논문 잘 보셔야 될 게 이 한국은 중국의 옛날에 한 주였다는 거, 속국 식민지를 넘어서 가지고 한 주였다고 이 논문을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해외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본다는 겁니다. 한국 공부하는 사람들이. 그런데 이제 그 논문을 쓰는데 논리를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. 논리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논리 근거를 대는 학자들 이름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이쪽에 위가야. 위가야하고 그리고 안정준. 사이비 역사학이 엄청나게 들어갔네.
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, 사이비 역사 구분하고,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한사군 한반도설 식민사가의 산물이냐 해가지고 그 내용 나온 거. 그 다음에 이게 안정준 논문이라는 겁니까? 안정준 논문. 그 다음에 오늘날의 낭낭군 연구. 오늘날의 낭낭군 연구가 안정준 논문이고, 그죠? 제가 이거 봤고, 이거는. 그 다음에 이정빈이가 쓴 한사군 과연 나라 유역에 있었을까? 그 논문. 또 이거는, 한번 보자. 이거는 또 누구야?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. 역사 비평입니까? 역사 비평. 예. 그 다음에 이게, 예, 고양시 경기도 그 출판사. 예, 여기서 나오는데, 여러분들 지금 자료 보시면 이게 충격적인 것이 우리 민족사를 까는 논문 있잖아요. 젊은 이제 무서운 애들이라고 쓴 그 애들이 쓴 논문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해외에서 한국이 옛날에 중국의 식민지 하나의 주였다는 그 논리 근거로서 해외 학자들이 이 양반들의 논문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.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젊은 애들이 이 논문을 쓴 이유는 뭐입니까? 안정준이라든지 위가야 이런 양반들, 이정빈 이런 양반들이 논문 쓴 이유는 민족사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 용도인데 해외에서는 이 양반 논문을 근거로 뭐냐? 한국이 옛날부터 중국의 하나의 식민지 하나의 주였다는 것을 province가 그 영어로 주거든요. 그걸 주장하는 논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. 야, 이거를 갖다가 학사과정, 석사과정, 박사과정 사람들 다 이거 봐요. 이 당사자 안정준 씨하고 위가야 씨하고 이정빈 이 양반들은 이런 사실을 알까요? 자기들 논문이 중국의 식민지사로서 속국사로서 인정하는 논문으로 해외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? 모르죠. 알 수도 있죠. 근데 그냥 조용히 이야, 너무 쇼킹한데, 이거. 여러분, 오늘 논문 한 편이 진짜 발칵 뒤집히는 논문입니다. 이거 알면, 이 제보는, 자료는 제가 논문을 복사해가지고,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 주요, 정부 요체에 보내려고 합니다. 왜냐면, 이 양반들이 국내에서는 뭐냐면 힘을 쓰면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라고 논문을 써가지고, 지금 민족사학을 유사사학이라고 논문을 다 써가지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데, 해외에서는 이 논문을 가지고, 이 양반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? 중국이 결국은 뭐냐? 한국이 옛날에 중국의 하나의 속국, 하나의 주였다는 그 논리를 주장한 논문으로서 인용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내국의 역사학이라고 이덕일 소장님이 언어를 썼는데, 예. 자기들은 아마 틀림없이 아니라고 할 건데,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상고사를 부정하고 중국의 식민지로서 인정하는 논문으로서 안정준 씨 논문하고, 이런 위가야 씨 논문하고, 이정빈 씨 논문이 활용되고 있다는 여러분들 증거자료. 또 눈으로 보자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. 예. 자, 여러분들, 눈으로 보자고 하는 분들 위해서. 자, 클로즈. 자, 보입니까? 자, 여러분들 밑에 각조 보일 겁니까? 보이죠? 여러분들 이름 다 있습니다.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요.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. 자꾸 거짓말 치는 논문이 하도 많이 나오는데, 여기에 각주의 그 양반들 논문을 인용했다고 그대로 나옵니다. 자, 여러분들. 이야, 이게 심각한데, 그러면 100% 토북공정 당하는 거고. 예. 그리고 솔직히 그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사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너네들은 그 1910년 이전에는 중국의 식민지 아니냐, 하나의 주였는데 일본이 너네들을 해방을 시켜줬다. 그런 식의 논리예요. 야, 진짜 이 파트도 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쌍욕이 나올 것 같은데 제보고 제발 좀 자제를 하시라는 유튜브 댓글이 많아가지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욕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30년 넘게 해외에서 살았는데 어쨌든 중국 화교들이 저한테 대놓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. 화교들이? 네, 너네들은 원래 그 청나라 이후로부터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중국한테 해방됐어. 참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한국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 애들 논문을 가지고 중국에